일단 거짓으로 내란 선동하고 있고 탄핵 소추하고 직무정지 하자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쿠데타 세력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해서 언론이 맹렬히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뜯고 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언론이 그런 장난질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지금 광화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자유우파의 집결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00만, 200만, 아니요. 1000만 이상의 국민들이 지금 광화문으로 집결한 것 같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가 지금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지켜드릴 겁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께 빚을 진 자입니다. 대통령은 정치인 아니셨죠. 검찰총장 시절에 그런 탄압을 받다가 이제 야인으로 돌아와서는 좀 평온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정권 교체를 해달라고 억지로 끌어낸 겁니다. 이렇게 외롭게 싸워 오신 거를 모르고 그냥 왜 못하냐 이게 윽박지르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법적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까 안 될까를 봤을 때 탄핵 여부는 매우 복잡한 겁니다. 정치적인 환경, 그 다음에 뭐 법적 절차, 그리고 국민 감성이 버무러져 있어서 이 탄핵에 대한 요소를 얻는 것 하나에 기준을 두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 정치적 환경과 법적 절차에는 자신이 없는 그 좌파 진영의 민주당이 지금 국민 여론을 이제 극도로 올려서 국민 감성 자극으로 이 부분에 이게 자신들이 깨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이고 이제 본인들이 국민 감정을 극도로 고조시킨 이 부분을 가지고 뭔가 해볼 생각으로 탄핵 집회를 문화로 만들고 연예인들 투입시키고 뭐 야광봉 흔들고 뭐 이러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면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상정했고 곧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4시에 한다라고 했으니까 1시간 정도. 그래서 더 지금 장애 집회가 뜨거워졌습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광화문 우리 자유우파 진영은 더욱 큰 목소리를 외치고 있죠. 이제 저런 느낌을 딱 보면요. 국민의힘에서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라면서 한동안 쫄쫄쫄 쫓아다니다가는 국민의힘에 발 못 붙입니다. 그거를 이제 좀 고민을 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탄핵 소추안 통과시켜야 되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습니다. 180일 정도.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헌법재판소의 상황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가겠다. 생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아마 이제 가결과 부결에 대한 많은 경우의 수 중에 이제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생중계로 전 세계 이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리실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까진 가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거나 직무수행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라고 판단할 경우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인 체제 지금 민주당과 국회에서 이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9인 체제가 되지 않고 6인 체제. 그러면 전원이 전부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진보와 보수 중에 보수가 조금 더 강세이기 때문에 전원이 찬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탄핵 기각이다 라면 정치적 부활. 그때 되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아무튼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법적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만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탄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적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이재명 저 빌런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양당 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나누어져 있죠. 일단 범야육당 이래서 여기가 똘똘 뭉쳐서 192석이 되어 있고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지금 진영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양당 간의 충돌이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또 분란의 세력이 있습니다. 뭐 한 줌의 세력이다라고 보지만 이 한 줌의 세력이 이쪽에 붙었을 때는 가공할 만한 큰 위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정치적 입지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엄청 큰 상황에서 항상 좀 당하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딱 보면요.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후폭풍이 되는지 얼마나 가혹한 현실을 맞아야 되는지를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두 번은 없다. 라는 게 더욱 강하게 지금 자리 잡았다라는 거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탄핵을 추진할 만한 여론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하지만 내란이라는 게 이제 어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리는 난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대권을 갖기 위해서 그다음에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기 위해서 통치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 파괴하려는 행위, 국가 영토와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행위, 무력 행사를 말한다. 무력 행사, 이거 비상계엄군이 들어왔다라는 것으로 내란죄, 내란수괴다라고 이준석이 막 입을 털고 있는데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못 배운 티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리는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하나 매달려 있는 게 국민 여론입니다. 그래서 국회에다가 김어준이 정치무당이라고 하는 김어준이 가짜뉴스의 공장장이다라고 하는 김어준이 또 보내가지고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거지 산발을 해가지고 한동훈의 사살조 소설 쓰고 제보는 어디서 받았냐? 대한민국의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 190개가 넘습니다. 190개가. 중국도 우리나라에 대사관이 있습니다. 대사관이 있다라는 건 교류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방국이다라는 거죠. 대사관이 존재 안 하는 북한 같은 것만 교류가 안 되는 나라죠. 그거를 말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바로 성명 냈죠. 미국은 이 김어준에게 제보한 적 없다. 미국은 절대 아니다. 그럼 미국하고 다른 반대 진영 누구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이제 간섭하겠습니까? 중국이다라는 말이죠. 중국에서 가짜뉴스 흘렸거나 아니면 김어준 혼자 이 머리에서 나왔거나 지금 국민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 거죠. 탄핵을 위한 정치적 압박을 본인들이 하지 못하니까 국민 여동생 아이유 앞장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국민 여론이 크게 반발하고 대규모 시위 일어나고 여론조사가 탄핵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막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막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정치권에서 탄핵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요. 이게 뭐 훅 떨어진 게 아니고 원래 20%에서 간당간당 하다가 지금 한 12, 13% 되어 있죠. 이걸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을 촉발할 만큼 큰 민심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 행동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헌법은 명백한 위반 사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확실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직무 수행에 대한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적 위반으로 간주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탄핵될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정치적 부활을 했을 때 탄핵 찬성파들이 얻을 후폭풍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적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 장애물 중에 가장 큰 건 국민 민심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치적 상황이 지금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14일 3시거든요. 탄핵
지금 표결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은 어렵지만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랬죠. 당당하게 처신하라고. 위법이 없었으면 당당하라. 그 진실성을 믿고 국민들은 분명히 따라줄 것이다. 그리고 천만 대한인 대연합이 긴급 호소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죠. 천만이 지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셨을 때 1690만 표 이상을 받았죠. 그래서 거기에서 1000만 표 이상 지금 지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때 윤석열을 지지했던 그 세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인기가 아니라 이 진영 싸움에서 윤석열이 무너지면 이 체제 전환에서 무너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를 지키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와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서는 버티셔야 되는 거고 그 버틸 수 있게 우리가 막아줄 거다라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거짓으로 내란 선동하고 있고 탄핵 소추하고 직무정지 하자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쿠데타 세력입니다. 이거 진정으로 해산해야 되는 게 부정선거로 구성된 가짜 국회의원들이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버티시면요. 국회 해산시키고 다다시 세팅이 될 겁니다. 어떻게 지킨 나라입니까? 귀하게 지킨 나라입니다. 이거 미래 세대에 귀하게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월 20일 트럼프 2기가 시작됩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거죠. 대한민국은요, 이승만 대통령의 숭고한 건국 정신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헌신적인 경제 발전에 힘입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